내년에는 그래도 좀 수급이 다시 돌아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어느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될지 주도주로 떠오를 섹터와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1월 효과를 기대하시는 섹터 3가지 있습니다. 중국 소비재, 원자력, 그리고 피팅 밸브를 가져와 주셨네요. 먼저 중국 소비재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섹터를 보실지. 최근에 사실 화장품주가 한 차례 올라서 그 다음 차례는 어떤 섹터로 돌아가게 될지 궁금했는데 소비재 안에서 어떤 거 좀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은 한 업종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보다 네. 순환매가 돌 그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년도에 1월 8일자로부터 해서 비행 관련된 것, 여행 관련된 것도 많이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간 중국 내에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확진자가 결국은 나중에는 줄 거거든요. 네. 실제로 해외를 보더라도 대부분 한 3개월 정도는 증가했다가 3개월, 6개월 사이부터는 다시 한번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상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 중국 쪽이 결국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에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새롭게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지 오히려 수요 부진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중국 섹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을 본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봤을 때 일단은 화장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화장품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나와줄 것이냐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화장품 쪽 뭐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실적 발표 전에는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이 화장품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LCC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재무적인 리스크를 좀 안고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TV 항공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주 항공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항공주도 많이 올라와 주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항공료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리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과연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 판단이 돼서 뭐 실적까지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소비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료 하나 좀 준비해왔는데 네. 그 팬데믹 3년 동안 결국 지금 평균 가계 저축액에 대한 제가 표가 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추세적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좀 사진 하나가 있는데 네, 준비가 되면은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사진 뜰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점선이 원래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선인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가계 저축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 3년 동안 저축액의 추세 라인은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7조 거의 달러 봤을 때 거의 뭐 7조 달러 원 정도가 1조 달러네요. 1조 달러 정도의 저축액이 생겼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 소비 정책에 대한 모멘텀만 만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중국 쪽에서 소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로 봤을 때 중국 관련 소비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따 올라가고 있는 거는 화장품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여행 쪽 풀렸다가 묶였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행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카지노로 갔을 때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이제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인 들어오게 되면은 뭐 파라다이스랑 뭐 GK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중국인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제주도로 중국인들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롯데 관광개발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종목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 또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또 차트까지 좀 보여드리면 네. 롯데 관광개발은 그동안 못 올라갔어요. 카지노가 지금 파라다이스가 계속 올라가고 GKL이 계속 올라갈 동안 롯데 관광개발 혼자만 누워있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여행을 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롯데 관광개발이 또 가장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국을 좀 막는 분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날 중국인 입국객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처럼 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격리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중 정상화가 되게 되면 결국 롯데관광개발도 BEP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말고 또 볼 수 있는 게 저번에 제가 설명했었던 필러 쪽을 보게 되면 네. 뭐 지금 조금에 말씀드렸던 휴먼디스나 아니면은 메리톡스 이런 종목들 아니면 휴재 이런 종목들 필러 쪽이 중국 쪽뿐만 아니고 해외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서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렇고 임플란트 쪽이 또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하나 더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비율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원택도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에스테틱 쪽이 또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에 매매하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중국 소비자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잘 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어저께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빠지고 전기차가 빠질 때 유일하게 올라갔던 섹터가 에너지하고 중국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중국 소비재들은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잘 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재 안에도 여러 섹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항공주 모두 다 좀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주가도 쑥쑥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대 섹터 중국 소비주 봤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을 들고 오셨습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래도 오늘은 맞아요. 정부 쪽에서 3조 원 넘게 투입해서 원전 생태계를 살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가 다 같이 상승했는데 정부 정책주는 한 번씩 슈팅이 나온다. 앞서서 저희가 한전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전도 지금 딱 이슈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원전은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종목들이 지금은 굉장히 저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맞아요.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또 보게 되면 산업부에서 오늘 원자력 발전 중심의 10차 전력 수거 기본 계획을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2030년도까지 원전을 32%까지 늘리고요. 신재생도 늘리는데 LNG하고 석탄을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전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멘트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 매년 원전을 한 기씩 준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전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정확하게 더 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해외 쪽 말고라도 국내만으로도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은 좀 실적도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해외 쪽을 본다면 이제 내년도에 좀 이슈화가 될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얘기가 좀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폴란드가 일단 40조짜리가 내년도에 원전 수주에 대한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체코 쪽도 8조 원짜리인데 지금 내년도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체코 같은 경우는 좀 저가 원전을 좀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키 쪽인 건데 트르키예 같은 경우도 원래 좀 가시성이 없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생기면서 20조 원 정도가 낼 건데 이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결국은 뉴스 플로어들이 원전이 노출이 더 많아지게 되고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생기면서 진짜로 한 국가씩 수주를 따오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거에다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계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지난번 정부 때는 수소 관련 종목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 이번에 2년차 되는 이번 해에는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로 봤을 때 오늘 약간 조금 더 의미 있게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 화면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개인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오늘 개인 또 팝니다. 또 팔았는데 누가 샀느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거의 6거래, 7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고 어제하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셌습니다. 거기다가 상업펀드까지 오늘 들어와주고 기관들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하고 나가고 이거를 외국인들과 기관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는 종목이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가 저가라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요 지금 추세 라인 때 봤을 때 약간 수렴 구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수렴 구간, 만약에 나중에 17,000원 라인대를 뚫어낸다면
지난번 원래는 지지였다가 지금 저항 라인도 바뀐 자리가 17,000원이니까 요거 뚫어내게 되면 이제 그 윗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돌아오는 23년도, 다가오는 24년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환전기술, 그다음에 우진, 오르비트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지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또 노수님께서 원래 정책주가 집권 2년 차에 제일 강합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원자력 관련주 말씀해주신 종목들 움직임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월 효과가 기대되는 섹터로 피팅 밸브 업체를 꼽아주셨어요. 이 종목들도 최근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피팅 밸브 업체들 업황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에 위치한 국면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쵸?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좀 다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네.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 화면을 통해서 유가의 움직임을 보여드릴 거고,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준비했던 이 유가와 제가 왜 피팅 밸브를 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원유 가격이 최근 들어서 $70, 이거 지금 크루드 오일 기준인 건데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 $70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도 비축유를 다시 매수하겠다라고도 얘기가 나타나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국가, 러시아에서는 이제 감산하겠다라는 얘기도 나타나주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되면 물론 뭐 CPI 쪽이나 다른 쪽은 문제 되겠지만은 그쵸. 그거 제외하고 그냥 종목만 딱 봤을 때 그럼 유가가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월 달에 당장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중국이 정상화될수록 중국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그럼 유가가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느냐? 당연히 뭐 오일이나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종목에서 이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 밸브가 왜 이런 거냐라고 설명드리게 되면 실제로 유가와의 상관관계인 건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피팅 밸브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유가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ING 그룹에서도 브렌트유가 지금 평균 가격이 내년도에 $104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브렌트유가 $83에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20는 평균적으로 더 올라가 되는 것이고, 고드만사스는 평균 예측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의 평균 가격은 $98니까 지금 가격으로부터 $15가 더 올라가 됩니다. 그다음에 S&P에서는 최대 배 $20까지 얘기인 건데 저 얘기 왜 나온 거냐면 중국에서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나게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100를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추 관련된 것들, 요거 연관 지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와 성광밴드라는 종목의 상관관계입니다. 보시면 차트가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저는 지금 뭐 유가에 따라서 성광밴드에 매출액을 넣어놓은 건데 둘이 지금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빠지는 모습 봤을 때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저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성광밴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누워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다시 한 번 더 사 모으고는 종목이 됩니다. 근데 내년도가 이제 수요에 대한 얘기가 많아질 것이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실적주들이 이제 부과받을 건데 그 실적 시즌에 역시나 이제 부과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피팅 밸브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 성광밴드랑 그다음에 태광도 있고요. 그다음에 BMT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까지가 내년도만큼 매출액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4분기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외에도 뭐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뭐 DK랑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과 계정률은 조금 다르지만은 뭐 성광밴드가 아마 대장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피팅 밸브를 본다면 성광밴드를 기본 베이스 잡아 놓으시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가가 일단 올라간다면 유가가 올랐을 때 다른 거를 보기보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피팅 밸브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서 보시면은 내년도에 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특집으로 1월 효과가 기대되는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댓글창에 매니저님 칭찬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해 오신다. 이런 분석은 또 매니저님이 최고다라고 댓글 네. 많이 남겨주십니다. 사실 무료 방송에서도 꿀 정보 많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더 멘트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료를 이거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정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근거에 의한 종목에 대해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올해가 끝납니다. 그럼 내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전략들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잘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녁 9시 40분입니다. 저녁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또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려볼 테니까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내년도 준비를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보자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9시 40분에 무료 방송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이가람 매니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